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구도혁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이 3개월이 참 중요해요. 마지막 3개월이 중요하듯이 지금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 더드림 회원 여러분들은 아마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3개월 동안 우리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지적과 관련돼서 우리 전 시간과 이어서 우리가 이제 지적 문제를 푸는데, 지적은 우리가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조금만 숙지가 된다면 지적은 거짓 만점 맞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힘을 내서 지적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대표적으로 토지의 표시라는 게 있죠.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죠. 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지목, 면적,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죠. 자, 8번 문제 봅니다. 8번 문제. 다음 중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라고 우리가 물어봤어요. 지목의 분류와 관련돼서는 우리 지목 법정주의라는 걸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목 법정주의는 법률에 부과한 거, 몇 개를 법률에 부과했죠? 바로 28개만 부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 지목은 몇 개라고 우리가 배웠죠? 18개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 이제 변천사가 19개, 21개, 그 다음에 24개, 28개로 지목이 변천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빼와요. 요거 4개고, 요걸 빼면 요거 3개죠. 요걸 빼니까 2개, 요걸 빼니까 하나가 돼요. 자, 지목의 변천사는 18개에다가 1, 2, 3, 4를 대가니까 지목의 변천사가 되고요. 요 4개가 최근에 늘어난 4개가 뭐냐? 이 차라는 차라든 차 때문에 우리가 2개가 늘어났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차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소용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유통 때문에 확보되는 게 대표적으로 창고용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 해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로 양어장이라는 게 우리가 지목이 늘어났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요 주차장 주유소용지에 대해서는 요거는 창고 용지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잡종지에서 분리된 지목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양어장은 어디에서 분리된 지목이냐? 유지에서 분리된 지목이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늘어난 지목을 골라라. 그러면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을 우리가 고르시면 돼요. 그럼 최초는 몇 개? 18개. 현행 지목은 28개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 그랬으니까 해당하는 것 물어봤죠. 그러면 초지, 선화지, 그 다음에 저수지, 그 다음에 항만용지, 유원지. 우리 지목에 대해서는 바로 유원지에 대해서 우리가 있죠. 그러면 8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5번이고요. 5번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목과 관련돼서 지목의 등록은 우리가 목도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하고 장자 끝자리.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명칭으로 표기되죠. 이 약식 명칭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원칙은 두 문자, A 조건은 차문자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장차 천원이죠.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그러면 유원지에 대해서는 원이죠. 그래서 차문자 원칙의 대표적인 하나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목과 관련돼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8번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 장, 자, 전, 언 기억해 두셔야 되고, 지목법정제에서 최초 지목은 18개, 현행 지목은 28개라는 거, 가장 최근에 늘어난 지목,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요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달라는 거 부탁드립니다.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면적과 관련된 거네. 이 면적과 관련돼서는 이 문제가 올해 출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별표 5개가 되고, 대표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필지야.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이 영광동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경계의 변동이 없다.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하나 성립이 되고, 자, 대라는 지목이 있죠. 대. 자, 대에 대해서 요 대가 뭐예요? 지목이 바뀌었다. 대표적으로 지목 변경이 되겠죠. 지목 변경 경계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정리할 필요가 없다. 자, 지번이 369가 지번 변경을 가져왔다. 그러면 지번 변경은 대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하나 성립이 돼요. 자, 몇 필지? 한 필지가 이렇게 이치만 정정이 됐어요. 이게 바로 무슨 정정이 되죠? 이치 정정이 돼. 그러면 이치 정정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하나 성립되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필지죠. 두 필지를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고 그래? 대표적으로 합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합병은 정리할 필요가 없죠. 이 합병과 관련돼서는 27에 2.5점짜리로 간접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자, 적관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는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해 둘 거.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청량이라는 게 있어요. 지적 현황 청량. 현황 청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 보건 청량이 있어요. 경계 보건 청량이 있죠. 보건 청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형이죠. 경입니다. 자, 현경이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그럼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면서 그럼 결론적으로 검사 측량에서 제외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행정구역 명칭 변경, 대표적으로 이제 지목 변경, 지번 변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정정, 그 다음에 합병, 그 다음에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현경 정량할 필요가 없죠. 검사 정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를 접근 한번 해보죠. 자,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자, 정량하죠. 등록 전환 우리 정량합니다. 자, 지목 변경 정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축적 변경 대표적으로 정량해 줘야 되고,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사업 등으로 토지 이동에 따라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이게 대표적인 무슨 정량이죠? 바로 지적 확정 정량이 됩니다.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은 우리가 정량해 줘야 되고,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 그러면 대표적으로 도시 개발 사업 요걸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죠?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올해 출제 예상되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적과 관련돼서 면적 측정의 대상이냐 아니냐, 요게 하나 논점이 되니까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0번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죠. 자, 교재와 관련돼서는 더드림 교재 기출문제 124페이지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4페이지 보시면 문제 10번이 있습니다. 자, 10번과 관련돼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 건축물의 결정에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출제 예상은 바로 요거는 별표가 3개짜리예요. 지문으로서 출제될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요 지문에 대해서 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보시죠. 자, 여기 이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설정할 수는 없다. 원칙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칙은 X가 되죠. 자, 예적 측면으로서 우리가 가능하죠. 요게 가능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학, 사, 공, 도. 이렇게 이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학사, 공도. 다시. 학사, 공도. 확인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학정 판결이 돼. 자, 요거는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공공사업이 됩니다. 요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학사공도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 공공사업에서 8개 제목이 있죠. 학철수, 그 다음에 전제구, 그 다음에 유도 이렇게 이제 숙지를 해줘야죠. 자, 확인하는 것은 학교형지, 철도형지, 수도형지, 하천, 제방, 국어, 유,
지, 도로입니다. 이 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둬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 10번의 포인트는 바로 이걸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공도 요거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학사공도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우리 학철수, 천재구, 유도 요거 한번 기억해 두고 그러면 자 문제 10번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보죠. 자 여기 보시죠. 자 법원의 학정 판결에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학이라는 게 있네요. 학정 판결.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라는 게 있어요. 사라는 게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대표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도자가 있죠.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공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한번 보죠.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공사업에서 대표적으로 학철수, 산재구, 유도 8개 지목 기억해두고 그러면 학사, 공, 도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풀이를 우리가 접근해 주실 때 학사, 공도 기억해두고 지문으로도 자주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복습 원칙적으로는 돼, 안 돼? 안 되죠. 예적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용어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경계라는 파트에서 우리가 출제될 수 있고 대표적으로 분할이라는 우리 분할에 있어서도 요 2개 파트에 걸리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학사, 공도. 자, 공공사업에서 8개지 뭐 학철수, 천재구, 유도 이렇게 한번 우리가 꼭 잡아놔야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 10번을 보면 학 보여야 돼요. 사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에서 도자가 보여야 되고 공공사업에서 공자 보여야 돼요. 그러면 8개 지목이 우리가 기억나야 돼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문제 10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10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은 우리가 보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으로서 자, 옳은 것은 첫 번째 작업해야죠.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이걸 찾아보니까 일단 작업이 두 번째 답이 들어가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장문, 중문, 단문. 이거는 이제 중문이죠. 중문이면 이렇게 문제를 읽어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5, 4, 3, 2, 1 이렇게 한번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이걸 습관을 좀 들어주셔야 돼요. 자, 문제 5번은 바로 들어가 보죠. 자연의 일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찾았다. 이게 바로 요 소규모 수로라는 거예요. 소규모 수로. 요 소규모 수로가 포인트가 되죠. 소규모 수로는 뭡니까? 하천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국어라는 거야. 국어. 국어는 우리가 또랑을 이야기하죠. 자, 국어 잡으면 일단 2개의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소규모 수로 하나 잡고 인공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래서 인공 요 단어가 나오면 인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5번도 X가 된다라는 거. X. 1번 4번은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 대표적으로 여기 뭐가 있어요? 바로 묘지공원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공원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요거는 묘지가 되겠죠. 그러면 영어 4번은 X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공장 등 당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보지 않죠. 그러면 요 아파트 안 도로는 뭘까요? 요거는 대가 되겠죠. 대라는 의미로 우리가 돼요. 대. 자, 공장한 도로는 공장 용지가 되겠죠. 그러면 요 3번도 결론적으로 어떻다? X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은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성유관 및 저장시설은 여기에서 강천지에서 제외되겠죠. 강천지라는 포인트를 잡으려면 대표적으로 이 단어를 잡아야 돼. 영출, 강천지. 그러면 이거는 강천지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X다. 자, 1번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여기에서 나왔네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나무, 모묘, 관상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도지 뭐죠? 전이죠.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한다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5가 되네. 그러면 옳은 것은 작업하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죠?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목과 관련돼서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목과 관련돼서는 우리 이론과 관련돼서 우리 더드림 요약교재 충분히 그것만 봐도 지목과 관련돼서는 두 문제가 우리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지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 힘내요. 힘을 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1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입니다. 면적과 관련돼서 면적은 어때요? 요 면적은 우리가 반드시 출제되는 영역이고 면적은 별표가 5개가 돼.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첫 번째 작업을 했습니다. 자, 쳐다보죠. 그러면 중문이 장문이에요. 중문 그러면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 이렇게 한번 읽어 들어가셔야 되겠네. 그러면 5, 4, 3, 2, 1 이렇게 이제 지문을 접근해 보도록 하죠. 자, 5번 지문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요거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소수 0.1제곱미터까지 단수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0.1제곱미터 미만이래. 미만이라면 산출 면적과 등록 면적을 비교해 봤어요. 산출 면적과 등록 면적을 비교해 봤더니 등록 면적이 크다. 그러면 등록 면적으로 등록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12번은 어떻다? 바로 5가 됩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관련돼서 요거는 독자적으로 언제 출제가 됐죠? 대표적으로 우리 27회 때 독자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특히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가 됐죠. 단수 처리는 대표적으로 무슨 오니까 관련돼서 5, 4, 5니까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두죠. 자, 5로 끝났을 때 앞에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홀수는 에러우니까 붙여주고 짝수는 짝이 있으니까 붙여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삼각관계가 돼서 띄워버려야 돼. 그러면 5로 끝났을 때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주라. 이게 대표적인 5, 4, 5입의 원칙이 된다. 그러면 5번은 5가 되네요. 자, 4번 질문은 임야도의 축적이 6점분의 1 지역의 한 필지의 면적이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6점분의 1이 되겠죠. 6점분의 1은 등록 면적이 1제곱미터야. 1제곱미터예요. 그러면 한번 보죠. 1제곱미터 미만이래.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 봤더니 어디가 커요? 등록 면적이 크죠. 그러면 뭘로 등록한다? 1제곱미터. 요거로 등록하게 돼요. 그러면 5가 되네요. 자, 이번에는 3번 지문을 줘보죠. 지적대의 축척이 여기 1200분의 1 지역에서 한 필지의 면적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1제곱미터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러면 제곱미터 미만이래. 그러면 요거와 비교해 봤더니 등록 면적 단위가 크다. 그러면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지적대의 축척이 600분의 1이래요. 그러면 600분의 1 지역에서 토지의 면적은 그러면 여기에서 등록 면적이 0.1이거든. 그러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한다. 딱 맞아 떨어지죠. 맞아 떨어지네. 그러면 5가 되네. 자, 1번은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우리 이제 면적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보죠. 면하면 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면장이다. 면장이라는 것은 우리 지적 공부 중에 끝자리가 장자로 등록되는 거. 여기 장이죠. 그런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아니죠. 그러면 면장. 그걸 뭘로 권쳐야 돼? 대표적으로 임야대장으로 권쳐야 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거는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면장. 외워야 되겠죠. 면장. 이렇게 한번. 그래서 저 12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면적과 관련돼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워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출문제가 정답이라고 그랬죠. 기출문제 나온 지문은 또 나왔던 문제는 또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두시고 자기가 싹 지운 거에서 자기가 연필로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법도 수학 문제와 똑같아요. 손으로 자기가 직접 풀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12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오지 말고 자기가 수학 문제 풀듯이 따박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2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더드림 교재 126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펼쳐보시죠. 그러면 문제 13번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참 중요하죠. 요 지상경계와 관련돼서 결정 기준은 오늘 이제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이것도 별표가 5개짜리죠.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 단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측면하고 이 측면을 분석하고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중앙이다. 높낮이가 없으면 중앙이라고 그랬어요. 높낮이가 있으면 어때? 하단부라고 그랬죠. 자, 절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단부가 된다고 그랬고요. 자, 바다에 대해서는 뭐예요? 바다에 대해서는 우리 최대 만저이. 자, 호수에 대해서는 최대 만수위가 되죠. 제방에 대해서는 바깥쪽 어깨선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7회 때 2.5점짜리가 출제가 또 됐죠. 그러면 자,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도상경계가 돼요. 여기에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돼.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적용사항은 요 3개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꼭 정리해두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 지문과 요걸 한번 믹싱해보죠. 자,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이러면 X가 돼.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해서 1, 2, 3, 이 3개만 적용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해야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연접되는 토지 차이가 높낮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면 여기는 뭐가 돼요? 중앙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은 X가 됩니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구조물의 상단부 있죠. 넣는 경우는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X네. 자, 도로 구호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절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상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와야죠. 그래서 절상. 그러면 이것도 X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대라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최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대표적으로 기억. 자, 기억은 X가 되네요. 리얼은 X가 되고요. 이것도 X. 자, 리얼에 대해서는 맞죠. 리얼에 대해서는 맞고요. 그렇다면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또다시 자, 보시죠. 여기에 대해서 공인수면 매립지의 제방입니다. 제방에 대해서는 바깥쪽 어깨선이 되죠. 맞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끌어낸 게 있었죠. 미음에 대해서 맞다. 그러면 여기에서 리얼 미음.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자주 출제되는 형태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답은 우리가 쉽게 구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요거 하단부 아니 중앙, 요거는 하단부, 요거는 절이니까 절상입니다. 요거는 최대 만저이, 요거는 최대 만수이, 요거는 바깥쪽 어깨선. 이렇게 해서 1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13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5번이 되겠네요. 경계와 관련돼서는 이 문제는 단골면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두셔야 돼요. 자, 14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지번은 전 시간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자, 지번에 대해서 이거는 뭐 반드시 우리가 출제되는 영역이고 별표가 5개고 작업 들어갑니다.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뭡니까? 단문이라고 생각해보죠. 단문. 그러면 단문은 1, 2, 3, 4, 5로 읽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지문부터 분석해보죠. 지적소원전 지번 변경입니다. 자, 지번 변경은 우리가 딱 요 지번 변경을 포인트하면 패턴을 우리가 암기하셔야죠. 요 1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바로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 포인트가 되죠.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5개짜리고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는 우리 반지축
전이라고 숙제해야 돼요.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전산 자료 이용. 그래서 반지, 축전, 반지, 축전 이렇게 해야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틀렸죠.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 둘 거. 반지, 축전. 오늘 이제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는 27회 때 2.5점짜리가 탄생했고요. 올해 이제 전산 정보 자료, 전산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출제 예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살려놓고 우리가 이제 전국 단위라는 게 있어요. 전국 단위는 국,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지, 그래서 국시지. 그러면 시도 단위에 대해서는 뭐냐? 바로 시지가 돼. 그러면 요 1번 지문을 토대로 해서 시도지사 승인 마지막으로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반지, 축전, 반지, 축전. 그러면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요 문제 1번에 대해서는 어떻다? 그러면 결론은 X가 된다라는 거죠. X. 자, 이번 지문에 대해서 보죠. 자, 임야 대장, 임야도 여기가 포인트죠. 그러면 요 지문의 패턴은 또 여기 D가 아니라 뭐예요? 앞이죠. 앞. 그래서 앞이라고 그랬어요. 앞에는 원자를 붙인다, 산자를 붙인다. 앞산이지 뒷산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2번 지문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우리 많이 활용해 먹었습니다. 앞으로 출제된다면 임야대장 및 임야도 이걸 임야로 장난칠 가능성이 커요. 임야의 이름은 틀립니다. 그러면 이 지문이 나와서 패턴 세 군데를 숙제하자고요. 임야대장, 임야도, 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X가 됩니다. 요 2번 지문도 X가 되네요. 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며 우리가 이제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죠. 요 369는 뭐예요? 바로 본번. 369-1은 본번이고 부번이죠. 그러면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요 후작이 틀렸죠. 우리나라는 자, 기본 이치에 따라 분류로서 바로 북서 기본식이 돼. 북서 기본식이라는 것은 북선 쪽에서 일어나서 북서 쪽에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꺾는 것. 이게 바로 북서 기본식이 되죠. 그러면 3번은 X다. 결론은 X입니다. 자, 분할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번 우리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번에 이어서 부번을 이어서 설정한다. 그러면 자, 분할의 경우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틀렸죠.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번에 이어서 부번을 이어서 설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된다. 뭘 부하겠어? 기득권.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4번은 X다. 자, 지적성 한청은 이렇게 나왔네. 지적성 한청은 축적 변경입니다. 축적 변경. 자, 결번이 생기네. 결번이 생기면 이쪽으로 가야죠. 결번 대장 영구히 보전한다. 툭툭툭 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걸 한번 기억해 둬야죠. 결번입니다.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 그러면 A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죠. 결번은 그러면 자,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 대장으로 가고 영구히 보존하고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A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데가 바로 축. 이렇게 한번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 지가 뭐냐 하면 자, 지적 확정 청량이 있고요. 자, 축적 변경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A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지지축 다시 한번 잡아요. 그러면 문제 14번은 많은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 1번은 우리가 반지, 축전 반드시 외워둬야 되고 그래서 이제 특히 5번 지문과 관련돼서 결번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사용이 불가능하죠. A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게
그러면 지축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결번은 언제나 사용할 수 없다. 이러면 X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14번의 정답은 그러면 5번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방과 관련돼서 26회 기출문제니까 우리가 최근에 기출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출됨으로써 수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두면 희망과 용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매번 5번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번 지문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잡자고요. 시도지사 승인, 반지, 죽전, 오케이. 자,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5번 지문과 관련돼서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A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A가 있다. 지, 축. 지, 지적 확정 정약. 지, 지번 변경. 축, 축적 변경. 그래서 문제 14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네. 15번 문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역시 지목이죠. 지목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를 했네요. 지목 16회 때 옳은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 지문 보죠.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포인트 잡았다. 초지. 자, 시동 걸어요.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럼 여기까지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돼요? 목장 용지가 되겠죠. 근데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여기 나왔네. 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과 관련돼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군데 여러 규정이 있죠. 대표적으로 가수원이라는 지목이 있고요. 가수원, 그다음에 목장용지 대라는 게 있죠. 아니면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 한다는 규정.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이 묘지와 관련돼서는 우리 27회 때 출제했고 그러면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 한다는 규정.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맞죠. 후자에 대해서는 목장용지가 아니라 되니까. 그러면 결론은 1번 지문은 X가 된다라는 거. 2번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해서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 포인트 잡았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것은 바로 창고용 건축물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되다 그랬으니까 X다. 되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창고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실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가야 되겠죠. 대가 아니라 창고 용지로 가야 되겠죠. 자, 3번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의 부지. 여기는 이제 공장용 건축물.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어려시설의 부지도 대외적으로 공장 용지로 한다. 완벽한 문장이 되네요. 그러면 15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4번 지문을 우리가 보죠. 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 찾았다. 직접 이용 부동그렁. 배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그러면 직접 이용했다. 그러면 농지가 아니라 뭐가 되죠? 논답자가 되죠. 그래서 답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전과 답의 차이는 뭐냐? 이게 바로 밭전이에요. 이게 전이죠. 그러면 밭 위에다가 뭐가 있죠? 물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논답자가 됩니다. 그러면 지목의 구분 중 전과 답은 뭐에 따른 구분이냐? 요 두 가지 구분. 물이 없고 물이 있고. 이걸 유식한 말로 무슨 방식? 그래서 경작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경작 방식의 다른 분류가 되겠죠. 전과 답은.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주면 4번은 결론적 농지라는 지목은 없다. 답이다. 자, 그러면 5번 지문은 영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 찾았어요. 수로등 및 그 부속실의 부지의 지명은 제방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뭐가 되죠? 국어라고 그래서 인공하면 국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15번 지문과 관련돼서 그러면 15번의 정답은 우리가 3번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꼭 하나 요 문제에서 포인트를 하나 잡을 거 뭐예요?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주거용 건축물을 부지를 대여한다는 규정이 세 군데 있다. 그래서 가손, 목장용지, 묘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15번의 정답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 지상경계점. 요즘 신설 문제로서 우리가 이제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이렇게 해당한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뭐 우리 26회 때 기출 예상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관리하느냐? 대표적으로 지적소관청이 등록 관리한다. 이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고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토지의 표시사 중에서 바로 소재, 바로 지번, 자, 지번 지목이 등록된다는 걸 기억해주고 나머지 토지의 표시사항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 경계점이 포인트니까 경계점이 들어간 것은 등록된 사항이다 하나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경계점을 포인트로 해서 하나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경계점 좌표입니다. 자, 경계점 좌표.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경계점 좌표와 관련돼서 요거는 언제나 등록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대표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해서 바로 경계점 좌표가 등록된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기억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일단 박스 문제니까 요 지문을 보죠. 자, 그러면 두 개씩 그러면 두 개씩 묶여 있고 네 개씩 묶여 있고 세 개씩 묶여 있네. 그러면 기억부터 읽어봐야죠. 자, 기억을 우리가 보죠. 경계점이다. 경계점. 그러면 등록된다. 경계점. 자,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이동의 지목 등록되겠네요. 그러면 소유자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등록되지 않죠. 여기 경계점이 들어갔네.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요게 들어갔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억, 니은, 리을. 그러면 요게 이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일단 지적소관청이라는 걸 반드시 하나 잡아두시고 소재, 지번, 지목 특히 기타 공부와 관련돼서 요 지목이 등록된다라는 거 특히 요 지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꼭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관련돼서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크게 올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걸 우리가 이렇게 가려봤어요.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관리한다? 예,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소재, 지번, 지목 대표적으로 나머지는 이제 경계점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경계점 좌표는 항상 등록되는 게 아니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만 등록된다라는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만 등록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 더드림 교재 기출지문 기출문제 127페이지 바로 16번의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27회 때는 어떤 문제가 출제됐습니까? 27회 기출문제죠.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 방법, 설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지목의 구분은 몇 개? 28개다 기억해요. 그러면 지목의 표기 방법은 대표적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명칭으로서 즉 뭐죠? 원칙은 두문자, 이조건 자문자, 자문자에 대해서는 장, 차, 전, 언 이렇게 기억해줘야죠. 그러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자, 그걸 해봅시다. 틀린 것은 이제 분석하러 가야죠. 일반의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될 때 그러면 여기 보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될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약식명칭이다. 약식명칭은 이렇게 출발해야죠. 여기에 부호로 표기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칙은 그러면 원칙은 무슨 문자? 원칙은 두문자가 됩니다. 원칙은 머리 두자 써서 두문자. A조건으로 대표적으로 자문자로 쓰이게 되죠. 자문자 불러봐요. 안 들려요. 텔레파시가 통하네요. 그래서 이제 장, 자, 전, 언 좋아요. 그러면 자, 장이라는 것은 공장용지, 차는 주차장, 하천, 유원지가 됩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은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2번 지문은 온수, 약수, 성 등을 일정한 소송하는, 운창소로 운송하는
송유관 저장시대 부지는 강천지에서 뭐 된다? 재된다. 강천지가 되려면 뭘 잡아야 돼? 영출을 잡아야 되겠죠. 영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17번의 정답 몇 번? 바로 2번이 되네요. 그래서 2번 지문이 됩니다. 자, 3번 지문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 그러면 한 필지에는 몇 개의 지목이다? 한 개의 지목 되죠. 한 필지에는 한 개의 지목. 이걸 뭐라고 그래?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지목이다? 단식 지목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4번 지문은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용도죠. 용도 그러면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죠.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주용도 추정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되겠죠. 그러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러면 어디로 툭 치고 들어가야 돼? 예. 그래서 사적지에다 규정해놨다. 좋아요. 그래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야. 자,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거는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으로서 이거는 무슨성의 원칙이다. 바로 영속성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속성의 원칙으로서 어디에다 규정해놨다? 예. 잡종지에다 규정해놨다. 좋습니다. 그러면 17번과 관련돼서 지목의 구분이 하나 나왔고요. 지목의 표기 방법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나왔죠.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요 3, 4, 5가 3개 지문이 탄생하게 됐네요. 그러면 우리 1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자꾸 해가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가 여기에서 17번 문장도 정문이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지적적 임야도는 보로 표기한다. 보가 뭐냐? 장차전원이다. 장차전원 이렇게 나와야 돼. 관천지에서 제된다. 일필일목의 원칙이구나. 용도구나. 주된 용도구나.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구나.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이구나. 그래서 본능적으로 착착착착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7회 때 지목에 대해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27회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 첫 번째 작업이 들어갔어. 자,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당 등 이에 접속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면 저희 부속시설 우리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 학교용지가 참 오래간만에 출제됐죠. 27회 때 학교용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찾았죠. 그러면 여기로 가야죠. 대표적인 참고용지로 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번에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장사 등에 관한 봉안시설 포인트 잡았죠. 봉안시설이네. 봉안당입니다. 묘지로 가야죠. 여기 이제 잘라고 이에 접속된 부속실의 부지 잘라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에 접속됐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바로 묘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묘지의 관리란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이거는 뭐냐? 대표로 묘지가 아니라 대가 됩니다. 그러면 묘지와 관련돼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다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틀린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묘지와 관련돼서 기억해 둘 거. 봉안당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낙골당이 아니라 봉안당. 대표적으로 묘지공원입니다. 또 하나 묘지에 관리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목장용지, 가수원, 묘지 세 개를 우리가 전에 우리 전 문제로 해서 점검을 했고요. 그러면 18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 자, 기본에 충실하다. 우리 남아있는 기간 동안 기본에 충실하면 만점을 맞출 수 있다. 기본이 어렵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18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남의 지문에 대해서 분석해 보죠.
자, 4번 질문. 교통 운수를 위해서 일정 궤도 찾았네요. 요 궤도. 궤자라는 것은 철궤자, 길도자. 그럼 여기 철길이야. 철길. 그럼 철길은 일단 철도용지 분석이 되고 여기 역사라는 게 있네. 역사도 철도용지가 되죠. 맞는 문장이 되겠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서울역 역사가 있다. 서울역 역사 그러면 결식으로 철도용지로 가죠. 철도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5번 질문은 요거 봐야 돼. 요거 수상이 아니라 육상입니다.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상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해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석시리의 부지의 지목은 나왔다. 양식장이 아니라 양어장이 되겠죠. 그러면 육상과 양어장 이렇게 한번 매치를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8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지목과 관련돼서 27회 때도 28회 때도 지목과 관련돼서 우리 충분히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은 출제됩니다. 그러면 27회 때는 지목이 2문제가 출제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목은 반드시 출제되고 지목은 별표가 6개짜리야. 왜 6개짜리라고 그랬어요? 지목은 우리 6과목이니까 지목은 모두 연관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19번 문제를 보시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등록하는 지역에서 이 말은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바로 대축적 지역이야. 대축적 지역으로서 대축적 그러면 대표적으로 500분의 1과 600분의 1 축척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줘야죠. 그러면 대축적 지역은 제곱미터 한 자리까지 단수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 필지의 면적 측정한 결과 계산한 값이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죠. 여기 1029.51이다. 그러면 우리 대축적은 이걸 기준으로 해.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니까 5를 초과해 버렸어. 그러면 5를 초과했으니까 요 앞에 홀수 짝수 이걸 볼 거 없어요. 무조건 올리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1029.6 요걸 찾으라는 거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27의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9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올해는 27회 작년 출제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27회 때는 28회 때는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출제 경향은 좀 떨어졌고요. 우리 면적에서 특히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와 단수 처리 요 두 개는 아주 중요 포인트가 돼요. 올해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쪽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더 유력해졌습니다. 그러면 19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디에 가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화장실 가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화장실에서 혼자 중얼중얼 떠드는 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힘들더라도 요거만 자요. 3개월. 시작하기 3개월, 그 다음에 끝나기 3개월. 우리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제대하기 전에.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무리 초창기에 열심히 했더라도 우리 마지막 3개월 이게 바로 성부처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힘냅시다. 그러면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20번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27회죠. 나오는 게 똑같아요. 틀린 것. 자,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로 권한다. 이거는 감초 지문이야. 감초. 우리 약에서 우리 한방 다닐 때 우리 꼭 들어간 게 감초라는 게 있죠. 요거 경계가 나오면 이것도 꼭 유입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감초 지문이라고 그래. 그래서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로 구분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2번 지문을 보자. 자, 토지가 해면이죠. 그 다음에 수면이죠. 자, 반환경은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배웠어?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평균이니까 x.
요거는 16회 때 또 출제가 된 지문으로서 드디어 27회 때 또 득세를 했네요. 그러면 평균이 아니라 최대. 그러면 이렇게 맞춰봐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하게 있네요. 그러면 영우의 경우에는 우리가 누이했죠. 이렇게 보죠. 자, 원칙적으로 지상경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지만 A적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가 뭐야? 학사공도 공공사업에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기네요.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이번에 4번에 매매를 지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여기까지 우리가 봅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본다면 자, 토지 매매 등을 위해서 분할을 했대. 그러면 여기 이제 지상경계가 생겼잖아. 그러면 지상경계 생겼죠. 그러면 지상경계에 무슨 점이 생겼어요? 경계점이 생겼죠. 그러면 여기에다 경계점 표지를 말뚝을 받고 청량해 줘야 돼. 그러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청량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 되겠죠. 자, 5번 지문에 대해서 보면 공유수면 매립지 여기 있죠. 제방입니다. 제방에 대해서는 어디예요?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그러면 이 5번 지문에 대해서는 27회 때도 출제됐고 우리가 드디어 19회 때도 우리가 출제된 지문입니다. 제방은 안쪽 어깨선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선 제바죠. 제방.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이번 시간에 우리가 풀어봤지만 어때요? 상당히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 만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제일 좋은 문제가 바로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를 3번 이상 풀면 거진 우리 전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3번 이상을 풀게 되면 거진 70, 80점은 나올 수 있다는 거 자신감을 갖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